네,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 장은 쉬고 있습니다만 찐시황은 굴러갑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임에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신 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뭐 근로자의 날에도 일해야죠. 아, 시장은 도니까는. 그렇지. 미국 증시가 있으니까. 그럼요. 오늘 일단 시작은 미국 증시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우리 계속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밤 사이에 좀 쫄았었잖아요. 또 나스닥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맞아요. 폭락하고 맞아요. 테슬라가 막 네. 7% 막 맞아요.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또 완전히 대반전이에요. 맞아요.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가 트위터를 날렸어요. 날렸는데 지금 시장은 바이든의 마켓이다. 바이든이 만든 것이다. 지금 3년 만에 역성장 나왔다고 그렇죠.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와 비슷하게 뭐가 발표를 했냐면 미국에서 GDP 발표를 했는데 1분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측이 0.2% 성장이었는데 마이너스 0.3%. 근데 이게 역성장이 나온 건데 팬데믹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성장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랐었던 거죠. 그렇죠. 막상 그때 제 자료를 막 보고 있었는데 그 자료가 보면은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에 전체 수지를 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 관세 때문에 미리 땡겨온 거죠, 수입. 네. 그러면은 그래서 역성장이 나온 건데 트럼프는 바이든 때문에 그랬다. 아니 그것도 뉴스 보니까 예. 그 100일 그 축하 행사 거기서 춤추면서 이제 막 자기 자화자찬하고 네. 바로 장관들 모으라고 그래가지고 장관 회의에서 딱 그 말을 했더만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안타깝지만은 조금 말에 저희는 대표님이 또 저희한테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말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일선에서 영업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은 받아요, 제가. 왜냐면 말이 바뀌니까는. 그렇죠. 예. 말은 절대 바뀔 수 있어요. 바뀔 때는 그에 합당한 근거와 그리고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 연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이런 거. 어제 제가 뭐 이런 자료를 보면서 뭐 어떤 얘기도 많이 나왔냐면 트럼프가 이 자료 뜯어볼 수는 있을까? 이런 거예요. 강요들이 이런 거 분명히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회자가 되기도 했었어요. 일부에서는. 그 회의하는 거 보니까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제가 그 안의 내용까지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외신에서 들은 거의 내용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트럼프 독재 체제. 그건 하자면 하자라든지. 그렇죠. 지금 다 충신들로 예. 내각이 구성됐으니. 예전 일기 때처럼 뭔가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 좀 뭐 그거야 뭐 그렇다 치고요. 정치적인 부분이. 근데 조금 말이 계속 좀 바뀌고 가벼워지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분명 관세 때문에 역성장이 나온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바이든의 마켓이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Be patient라고 썼어요. 네. 참아라. 지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참아요. 항상 그게 아니고 저희도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그 밑바탕에 있으신 분들이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많이 힘들죠. 항상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참아라. 하루 못 참아요. 주시장 어려우면은 일주일 동안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요? 하루도 힘들거든요.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참아라. 이렇게 참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성공할 것이다. 우리의 정책은 비페이션트 하자. 뭐 이런 거면 솔직히 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좀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 공감받기가. 일단 그래서 이게 GDP가 발표가 나왔고 조금 있다가 11시에 그 PC가 발표가 나왔어요. PC가 아시다시피 그 코어랑 그 근원이랑 발표가 있는데 근원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나왔고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예측 부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요런 거 GDP는 좀 빠졌지만 물가는 적당히 유지돼 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또 뭐가 나왔냐면 ADP 민간 고용이 나왔어요. 네. 물론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시간당 임금이라든지 다 나오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민간 쪽은 ADP가 선행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민간 고용이 거의 반토막 났어요. 지난번.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실 지난 미국장도 그랬거든요. 빠졌다 올라온 게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연준 풋 발동할 것 같아서였고
어제 장도 제가 자기 전에는 무서웠지만 자고 나서 보니까는 이런 거 연준이 또 발동할 것 같을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확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장이 들어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트럼프가 캐나다랑 무역 분쟁 완화 가능성을 좀 얘기를 했어요. 캐나다 총리가 1, 2주 안에 미국을 방문해서 무역 분쟁 협의를 할 것이다 라는 거니까 사실 뭐 어제 베센트 장관 얘기도 들어봤어도 인도라든지 어느 국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협의는 끝났고 발표할 것이다. 어찌됐든 2, 3주 전에 정점의 끝에서 조금씩 해결되는 모습, 자동차 부품 관세도 일부 유예한다라든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만 살짝 발동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중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무서웠지만 그래도 끝나는 것 같을 경우는 다우가 0.3% 살짝 플러스, 나스닥 같은 차트 보면 밑에 쫙 끌어올렸죠. 그러게요. 아니 거의 3% 가까이 빠지다가 그렇죠. 0.09로 끝났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S&P도 거의 보합권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제가 어제 오늘 찐시황 아침 준비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근로자의 날 쉬는 게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 시장이 안 좋았니? 그렇죠. 안 좋을 것 같으니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좀 이따 우리 지금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지금 장 마감 후에 지금 MS 그다음에 메타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쪽 주가도 급등하고 있지만 지수 자체 선물 지수가 1.3% 급등하고 있어요. 이뻐요. 우리 장은 이럴 때 열어오면은 반응이 좋죠. 잠깐 얘기 나온 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메타 보면은 시간 외로 5.4% 플러스거든요. 지금 오전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6.8% 아까 8% 9%까지 플러스 났었는데 뭐 이 정도 수준이야 인라인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둘 다 실적이 잘 나왔다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가 잘 나왔어요. 근데 클라우드 안에서 애저 아시죠? AI 그게 잘 나왔다고 합니다. 컨센 상해가 나왔고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컨콜 진행되면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컨센이 722억 달러였는데 발표가 730에서 745억 2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컨센 상해가 다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미국 주식들 보시면은 웬만한 자동차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컨센을 안 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센을 냈다라는 것 자체, 다음 분기 가이던스 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6, 7%, 7, 8% 이 미국 주식 시총 2등인 종목을 이렇게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에서 기다렸던 외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캐펙스를 줄이지 않겠다, 늘리겠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작년 기억을 해보시면 AI 끝난다 했다 생각을 해보면 그때 캐파 투자를 빅테크들에서 늘린다 할 때마다 AI를 살려줬었거든요. 근데 관세 이런 이슈가 있은 다음에 그때부터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던스도 없었고 캐파 줄인다 그러고 뭐 어디서 데이터 센터 줄인다 그러고 뭐 임대한 거 줄인다 뭐 계속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했었던 주식들이죠. 반도체, 그렇죠. 전력기기, AI랑 파생된 썸씽 몇 가지 것들이 다 안 좋았거든요. 그러게. 그래서 제가 오늘 열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반도체도 어제도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럼요, 대표님. 그러니까 전력도 어제 안 좋았고. 맞아요. 전력기기도 갈만했는데 이게 AI가 덮여 있으니까. 그렇지. 유리기판도 똑같아요, 대표님. 그거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유리기판도 AI가 발전되면 발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인데 어쨌든 AI라는 이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1월 달에 좋아했던 주식들이 특히 3월달, 4월달 넘어오면서 트럼프 관세와 함께 박살이 났던 상황이죠. 종목들이 안 빠진 게 30%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조금 오늘은 열었어야 된다. 좀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을 종합을 좀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고객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랬거든요. 그날 방향이 너무 바뀌니까. 근데 어제 제 11시, 12시의 느낌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지만 오늘 여러분 이러니까 그만큼 위도 아래 방향도 다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결론 지어서 잠깐 요거 말씀 좀 드릴게요.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면 미리 띄워놨는데 우리 금리 인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5월 7일 날 FOMC가 있습니다. FOMC 있는데 FOMC 할 때 금리나 기대감은 일단 지금은 없고요. 근데 6월을 봤을 때 6월에는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5월 FOMC보다는 6월을 기다리는 상황. 그러니까 5월 끝날 때 파월 얘기까지 같이 지켜봐야 되고, 지금 시장 추이를 보니 빠지면은 연준 작동, 빠질만 하면 트럼프와 그래도 관세 관련한 각 국가들의 협상 이런 것이 꾸준하게 진행 중이니 일단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넘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웬만한 악재도 스스로 끌어올리는 모습, 이걸 보면서 이제 바닥 확인은 된 거 아닌가, 이제 정말 미국의 언론 뉴스 헤드라인처럼 최악은 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럴 때 좀 안타까운 표현이 뭐냐면은 이제 국내 시장이 더 좋을까 미국 주식이 더 좋을까 이런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쪽 다 그냥 같이 동조화될 그럼요. 것이다. 그럼요. 어디가 좀 덜 가도 더 가고가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4월 초에 찍었었던 바닥을 전저점을 테스트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확률은 현재 입장에서는 뭐 없다라기보다는 매우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제한적 같은 얘기가 혹은 시장에 컨빅션이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최근 시장도 그랬었고요. 물론 국내 시장은 휴일 때문에 어제는 좀 별로 안 좋긴 했지만은 일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동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도 지금 보면은 내일 보시면 애플 발표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애플에서도 확신을 좀 주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주면은, 왜냐면 애플도 어떤 관세 관련해서는 거의 협의를 마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이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부분만 좀 얘기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주식이 우상향이 어느 정도 되게 하면, 지금 나스닥 잠깐 모양 보시면은 이게 저점을 확인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번 깨졌다가 전저점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고 일명 이제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쭉 가면은 적어도 61선에서 201선 정도까지는 그래 트라이를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점점점 바뀌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이거 미국이 시장도 학습효과인데 이틀 연속 연준 풋 발동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다가 빅테크들이 실적 좋아, AI 가이던스 좋아까지 해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나쁜 건 트럼프의 관세죠, 또 이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말에 힘이 확 빠져가지고. 그렇죠, 강도가. 예. 얼마나 시장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좀 이제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춤추고 이런 거 보면서 좀 넌 오늘 처음으로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이 있겠죠, 대표님. 그 신념을 그런 그 제스처라든지 이런 뭔가 행동 여러 가지 말로 보여주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겠죠. 네. 책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내일 증시, 한국 증시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물론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미국 증시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수요일장이죠. 봤을 때 그 정도 빠지는 거가 좀 안타깝긴 했어요. 휴일을 앞두고, 원래 국내 시장은 휴일을 많이 앞두고 나서는 아침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투자자들 이제 저희 모임들에 할 때 참 뭐 두고 뭐 팔지 엄청 눈치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오늘 쉬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조금만 주게 되면은 적어도 반도체는 괜찮다라든지 그러면 또 그쪽으로 쫙 몰릴 거예요, 대표님. 그래서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편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락하면 미국처럼 어느 정도 올라올 자금은 있다. 빠지면 들어온 자금들은 있고요. 섹터가 만약에 커미션이 생기면 그쪽으로 몰리는 자금들은 있어요. 있는데 휴일에 대한 위험 회피 선호 현상 때문에 살짝 거래량 적게 좀 빠진 것뿐이지,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많이 오른 섹터 갖고 계신 분들은 어제 좀 누웠거든요. 방산 조선들이 좀. 그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안 오른 것들, 그러니까 편하게 반도체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세 직접탄이요. 그런 저 들고 있으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 증시, 어제 장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특징적인 섹터나 주식들, 종목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관세 회피 섹터 중에서 그나마 모멘텀 있는 곳이죠. 뭐 항상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번 주는 엔터였습니다. 엔터. 뭐 하이브라든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전고점 넘겼어요. 그냥 엔터 섹터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간 되는 게 요약을 좀 해드리게 가족분들. 엔터가 한 4거래일, 5거래일 전까지 안 좋았었던, 누워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1분기가 안 좋다였습니다. 그런데 1분기가 좋은 것들, 조선 이런 것들이 1분기 잘 나온 걸 확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에어로스페이스 발표를 있는데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도 음봉이 보여요. 그 일정 부분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위험 회피 심리일 수도 있고 일정 내가 팔고 싶은 심리일 수도 있는데 1분기가 안 좋은데 연간 전망이 좋은 건 엔터였어요. 그러면 1분기 안 좋은 거 지금 지나가고 있고 좋은 쪽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금의 방향 자체가. 물론 뭐 우리 연휴 효과, 중국에서 공연 허가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 좋습니다. 그건 일종의 내러티브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식이 우상향을 하려면 그 연간 전망이 좋아야 됩니다. 2분기부터 방탄 돌아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기타 아티스트들이 계속 컴백을 하면서 콘서트 투어 일정이 잡히고 있는 모습은 그냥 자료 툭 눌러봐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2분기엔 좋아진다. 이 기대감 지금 딱 형성되는 시즌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엔터가 좋았고 좀 안 좋은 쪽을 좀 죄송한데 좀 말씀드리자면 2차전지. 2차전지. 2차전지가 제가 항상 우리 저 찐시장 와서 설명을 드릴 때 업황이 안 돌고 있는 섹터는 2번 빠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먼저 실적이 어떨 것 같다라는 프리뷰 보고서가 나올 때 1번 빠지고요. 그 2번째는 어제처럼 확정 실적 발표해서 실적 발표 끝날 때가 나옵니다. 어제 보시면 에코프로 BM은 극적으로 흑자 전환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죠. 그렇죠. 안 좋았는데 안 좋은 게 종가까지 음봉이 아니고 빠졌다가 밑골이에요. 그리고 SKC 보시면은 적자 지속입니다.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500억 정도 되는데 700억 적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온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보합 수준 1%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이것을 제가 뭐 2차전지 투자자분들을 위로하고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원래 실적 발표하고 마지막까지 터널 있을 때까지가 빠집니다. 네. 그게 어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 좋은 거를 좀 기름에 그러니까 기름에 불을 피운 경우가 뭐냐면은 엔솔이 컨크롤 했는데 네. 엔솔이 캐파 투자 계획 자체를 30% 다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규 설비는 없다. 그러면 뭐가 안 좋겠습니까? 2차전지 부품단 안 좋은 겁니다. 장비들도 그렇고. 장비의 부품이 안 좋은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엔솔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불확실하니까는요. 그러면은 2분기 자체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 네. 만약에 2분기 좋다 했으면은 안 좋게 나오고 밑굴에서 쫙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톤 자체가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톤이 조금은 더 보였기 때문에 2000년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빠졌다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사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될래? 라고 많이 물어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섹터가 실적 발표까지 다다다다 끝났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더 안 좋은 거가 나올 수 있겠죠. 트럼프가 갑자기 뭐 보조금 중단 무조건 못 준다라든지 AMPC 안 된다 이러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지금 스탠스만 유지한다는 전제로 했을 때는 내러티브가 발동을 합니다. 내러티브가 뭐냐면 테슬라에서 우리 모델 Y 주니퍼 있잖아요. 네. 그 절판 중인 건 맞거든요. 잘 팔린다는 판매 대수라든지 혹은 유럽가에서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든지 어떻게 보면 악재의 끝단을 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부터의 구간 반등이 나온다면 굉장히 가파를 수 있어요. 두 번째, 위로 아닙니다. 공매도가 무지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 시장에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 쇼커버가 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이걸 아까 제가 엔터 얘기할 때
그냥 저는 이제 수급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잘 보시면 우리 시장의 수급이 돈이 어떻게 가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 시장이 2000년대가 안 좋았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안 쳐다봐서. 제가 그때 3월 뭐 빠질 때 보면은 매수가 없어요, 대표님. 네. 700, 1000, 1500 막 매도 나오다가 매수 2주, 6주 이렇게 나오니까 받치질 못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외국인들이 그냥 숏은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3일 전에 지난주 목요일일 겁니다. 예, 맞아요. 목요일 2000이 급등 나올 때 있거든요. 그때 한번 체결창 열어보십시오. 외국 계도 다 들어와 있어요. 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숏을 했던 외국인들은 여기서 로스코 규정이 걸리면 거기서 감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내러티브 발동하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클 것이다. 너무 안 좋은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지나고 있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뭘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샌드위치 휴일이잖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아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그리고 한 며칠 더 쉬니까 그렇죠. 이틀. 그러니까는 뭐 한 3일 연속 4일이 쉬는 거죠. 화요일까지 쉬니까. 그렇죠. 오늘 주말 끼면. 맞아요. 그러면은 이때 동안의 변동성을 회피하고자 일부 올랐던 것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급락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시장 참여자들이 불리시하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것들이 돌아설 때는 조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여기서 물려봤자 얼마나 되겠어? 이런 심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한 건 내일 발표할 애플이라든지 빅테크들이 또 우리 시장 전에, 그러니까 아침 저희 출근할 때 그때 발표를 또 하거든요. 어떻게 가이드를 주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나스닥 선물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금요일이다 뭐다 이런 거가 라기보다는 관세 아까 뭐 크게 걱정이 안 됐던 관세 부분만 우리가 돌발적으로 나오지만 않으면 아마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회자가 별로 뉴스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대표님 4월 초에 반도체랑 의약품 관세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 네. 한 달 정도 후에 결정하겠다 했거든요. 그게 딱 저는 이번 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좋아질만 하다가 반도체 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올라오다가 또 윗골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올랐을 때는 추격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그런 돌발 변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다음 주 이제 7일 날 FOMC 그렇죠.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7일이 아니고 8일 날 우리 새벽 3시가 될 거고요. 이런 부분까지 좀 미리 챙겨 본다면 왜냐면은 그거까지가 항상 국내 증시가 뭔가 좀 이게 슬로우 하다가 좋아지는 계기는 어찌됐든 금리였어요. 네. 어찌됐든. 왜냐면 그 후에 결정이 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은 시장이 금요일이라 다음 주 초반 때 이렇게 이틀 정도 남았을 텐데 그 남았을 때 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배팅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모으고 싶은 거 좀 더 모으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원래 하던 대로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하던 대로 하자.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증시 흐름 네. 아까 우리 미국 시장도 이제 바닥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웰스파고인가 네. 어제 나온 그 리포트 보니까 이렇게 공포가 극대화됐을 때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때가 바로 돈 벌 기회였다 뭐 그럼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봤는데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밑에도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지금 주식을 사라는 사람들보다는 좀 팔라는 사람들 그리고 비관론이 좀 더 아직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시장도 올라와 있고요. 밑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주식을 놓으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적어도 그거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 그 증시 흐름 예상 네. 우리는 더군다나 지금 대선이 있죠. 그럼요. 예. 대선도 있고 그다음 우리도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12조 추경했지만 그럼요. 대선이 끝나면 본격적인 추경이 또 일어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 이 국내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6월 3일이죠. 6월 3일로 갈수록 기대감은 높아진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이게 특정 후보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양쪽 후보들이 내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가 AI 종합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내용은 잘 안 나오지만은 반도체 세액공제라 이런 부분은 계속 정부 정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충분히 공감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반도체가 올라 있거나 자동차가 올라 있거나 이러면은 그럴 만하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뒷밸류하면서 밑에서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정책 효과 시장만 만들어지면 툭툭 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말씀을 드려도 댓글들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당장 1, 2주 저번 주에 봤는데 안 올랐다 이거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막상 뒤돌아서 보면은 두어 달, 세네 달 후에는 훨씬 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의 발현 과정,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잖아요. 추경 더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동성 풀리는 거. 그리고 어찌됐든 상법 개정, 이거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대는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종목들, 주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증시, 그러니까 전체 시장 밴드 한번 말씀드리고 연관돼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어제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았으니 대부분의 투자, 저를 포함해서 다음 주에 초반까지 일부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121선이 있는 부분 2500 초반대, 더 빠지면 2400, 70까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 여기서 먼저 좀 꺾였죠. 그러면 700포인트예요. 700포인트까지 꺾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꺾인다면 뭐부터 오를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엔터라든지 뭐 조선, 좋은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 왔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결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살짝 눌렀다가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큰 것부터 나왔거든요. 또 그러니 반도체 보자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눌리면서 슬슬 여러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실적 발표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제 바로 5월달 넘어갔죠. 5월 15일까지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실적 잘 나온 소부장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팍팍팍 튈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너무 내가 소부장 봤는데 너무 어려워. 이거 손절 쳐버리고 내가 조선 탈까? 배를 타버릴까? 방산 탈까? 미사일을 쏴버릴까? 이러시지 말고 지금 그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까 AI 캐펙 투자 말씀드렸잖아요. 생길만 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는 이런 시장을 견뎌내자라는 게 일단 개인적인 포인트고요. 이게 볼게요. 저희가 그러면은 코스닥이 어디까지 빠질 거야? 여기 700포인트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냐면 알테오전이 201선에 닿아요. 그러면 코스닥 700 가면 여태까지 201선은 알테오전이 거의 1년 동안 훼손 없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깬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 수준 34만 원대에서는 지지율 강은 크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가족분들께서 요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나는 이때는 바이오를 사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시나리오를 짤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코스닥 반등 나오면 2,000원이 아까 말씀드린 논리들 다 빠졌는데 여기서 내가 2,000원이 싼 것들을 내가 골라놔야지라고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휴일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럴 때 내가 이걸 사야지 할 수 있으려면은 계좌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화요일에 왔을 때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장은 올랐지만은 좀 현금화 말씀드렸던 이유도 뭔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반도체 안 좋았어, 자동차 안 좋았어 했을 때 갑작스럽게 미국발 훈풍이 나와서 이쪽이 오르는 게 보이는데 물려있는데 이만큼들 때문에 이쪽으로 내가 일부의 매수세를 동참하지 못하는 허탈감, 소외감 물려 있으니. 맞아요. 이게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장 빠질 때는요, 같이 빠지니까 우리 가족분들 채팅창에 많이 있으잖아요. 같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장이 누구는 수익 났다 그러고 누구는 이렇다 그러고 나는 여기
이만큼 빠져 있는 것들만 그냥 들고 있어요. 그게 힘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는 금요일 날 있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아마도 또 테마성으로 특히 이제 정책 얘기 몇 번 말씀드리는데 하지 마세요. 정책. 죄송한 얘기지만 대장이 없어요. 정책주에. 7개, 8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매일 다르게 올라가요. 그거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 그렇죠. 예. 그냥 말이 좋은 겁니다, 말이. 그런데 혹시라도 다 들어가셨으면은 금요일 날 만약 시장이 살짝 쉰다면 또 그쪽 툭툭 뛸 거거든요. 이거 상한가 받으려고 내가 샀다. 테마주는 그렇잖아. 20% 정도 먹어야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플러스 나면 현금화 하세요. 현금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살짝 내려놓고 내가 요 정도에서는 감내 가능한 수준 1% 손절 혹은 0.3% 뭐 수수료 부분, 세금 부분 아까워. 전화 통화 해보면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때는 살짝 다음을 내가 수익을 내려고 현금화를 해놓고 다음 주에 정상화되면 또 화요일 날 또 오잖아요. 또 말씀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래도 미국 증시가 좋은 모습으로 반등이 나와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나마 좀 우리 가족분들도 오늘 편안한 연휴를 좀 보내실지 않을까. 저 오늘 커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기분 좋습니다. 예, 예. 네. 자, 오늘 하여튼 기분 좋게 하루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신 우리 박현상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